자, 학습 정리 좀 봐보세요. 여기. 자, 일단 상황 봐보세요. 상황. 본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슬픔이 화자인 나로 설정돼 있다. 시인은 슬픔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아픔, 전쟁이나 분단, 독재로 얼룩진 우리 현대사의 상처까지도 밑줄 칠까? 따뜻하게 끌어안고 위로하고자 한다. 위로 똑같아요. 자, 정서태도 슬픔에 대한 성찰 있죠?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슬픔에 대한 성찰.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기적이었던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자, 밑줄 칠까? 사랑을 위해서는 기쁨 이러면 안 돼. 이 시에서는 기쁨이라 표현하면 안 돼요. 자, 슬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자, 비판적의 별표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 아픔을 돌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자, 의지적 별표죠.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위한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어디서요? 뭐뭐 하겠다 했잖아요. 자, 교훈적,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하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자, 밑줄 치세요. 너의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 너는 당연히 슬픔이야, 기쁨이야? 그 귤값 깎았던 놈 있잖아. 기쁨이야, 기쁨. 기쁨으로 하여금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한대요. 자, 여기 시역 두 개 묶으셔야죠. 두 개 묶어져 있는 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두 개 있죠? 별표 칩니다. 슬픔과 기쁨의 대조적, 대립적 의미. 자, 슬픔을 보면 나 화자, 이타적 존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긍정 존재입니다. 그럼 기쁨 볼까? 너 듣는 인간 청자예요. 그리고 이기적 존재,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존재, 부정적 존재예요. 그럼 이렇게 대립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슬픔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밑에 시어의 의미 볼게요. 자, 할머니 동사자 별표. 사회적 약자를 표현한 거야. 자,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 자, 그리고 가만히 한 장. 이게 뭐였지? 그 가만히 한 장조차 덮지 않았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 최소한의 인정 관심이야. 최소한의 미주천하 최소한의. 최소한. 자, 요거 묶어주세요. 요거 묶어주세요. 한방문은 뭐라 그랬죠?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한 거야? 좋은 거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고통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본문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뭐하는 존재? 감싸 안는 존재래요. 그래서 감싸는 존재 밑줄 치세요. 자, 표현 가봅시다. 밑에 표현. 자, 표현.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자, 너를 듣는 사람 청자로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자, 시어를 대비시켰죠?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슬픔과 기쁨입니다. 이런 대립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 뭔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뭐야?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 알겠니?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대상의 의인화에 별표 치세요. 이거 의인법. 요 의인법에 별표 치세요. 자,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사람같이 표현하는 인격적 특성을 부여하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다시, 누가 누구한테 말을 건네요? 이거 바꿔치기 해. 응? 다른 학교에서도 바꿔치기 많이 했어요. 슬픔이 기쁨에게야. 그치? 이런 거 체크 못하면 알고도 틀려요. 자, 참신합니다. 뭐가 참신해요? 별표 쳐놓으세요. 참신함. 여기 별표. 참신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났다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통념이 뭐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기쁨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근데 그걸 나쁘게 표현했잖아. 이 점에서 참신하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을래, 얘들아? 통념적이야? X인 거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통념적이지 않은 거야.
자, 겠다의 반복. 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보여줍니다. 자, 주제는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면 이제 우리 문제 좀 풀어보자.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슬픔의 내재한 가치를 밝히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쁨을 일반적인 생각, 이게 뭐예요? 통념의 통념. 자,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슬픔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5번. 슬픔, 기쁨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 애정을 촉구하고 있다. 4번. 왜 틀렸어요?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죠. 대조적이죠. 정확히 말하면 슬픔과 기쁨의 대조적 의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는 공통점이 없어요. 이 시에서는. 자, 1번에 4번, 2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틀린 거다. 추상적 감정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했다. 의인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했다. 대표적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뭘까요? 겠다 이거예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누구에게 말 건넸어요? 그러니까 맞아. 너 맞는데 기쁨. 너 기쁨. 자, 대화를 했어요, 쟤네가? 아니죠? 4번 땡. 자, 모순된 말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역설적 표현이죠. 써놓으세요. 역설적 표현.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이 작품의 내용을 연에 따라 정리했다. 자, 1에서 6행은 이기적인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랬지? 슬픔. 또 무관심한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랬어? 기다려줄게 이랬잖아요. 야, 네가 깨달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면서 너와 함께 이야기해요. 걸어가고자 하는 거죠. 걸어가고자. 그죠? 그럼 3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기본 문제야. 지금 기본 문제들. 자, 4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요거 한번 해볼래?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4번 한번 풀어봐. 탐스럽다는 표현 왜 썼을까? 자, 어쨌든 자, 골랐죠? 몇 번인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자, 귤값은 너에게 슬픔을 느끼게 하는 소재. 이게 아니죠. 그죠? 귤값을 깎았던 너는 어때? 깎으면서 뭐 했어 얘는? 기뻤지. 여기서 기쁘다는 건 부정적이야. 하지만 이 귤값은 할머니한테는 어떤 존재야? 아주 뭐야? 소중한 존재인 거야. 알겠니? 근데 너에게 슬픔을 느끼게 하는 소재. 여기서 슬픔은 어때? 다른 사람에 대한 뭐야? 관심과 이타적인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여기서 슬픔은. 자, 귤값이 그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에 2번은 적절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할머니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 몇 번일까 이거? 5번에 일단 별표 쳐볼래? 이거 뭔 줄 알아 얘들아? 일단 유유자적은 뭔 것 같아?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마치 신선처럼 흐르는 삶을 살면서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보통 우리가 고전에서 많이 나와요. 고전에서. 전혀 관련이 없죠. 일석이조는 뭐예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얻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죠. 4번에 누란지위. 별표 쳐볼래? 누란지. 이게 뭔 줄 알아? 란자가 계란이다. 누자는 뭔 줄 알아? 너네 성적이 누적된다는 표현 알아? 합쳐서. 그러면 계란을 뭐 하는 거야? 계란을 쌓아 올린 상태라는 거야. 계란을 이렇게 쌓았다고 생각해봐. 걱정돼 안 걱정돼? 걱정되지. 떨어지면 다 깨져버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계란을 쌓은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야.
아주 위태로운 상태.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위기. 이게 바로 노란지예요. 자, 이거 근묵자흑, 자흑 이거 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누구 잘 사귀어라. 학교가 지금 맞아. 남자친구도 맞죠? 남자친구도 맞아요. 맞아.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친구 잘 사귀라 하잖아. 나쁜 새끼랑 어울리면 나도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죠. 맞지? 그러니까 자, 부정적인 것에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정적인 것에 물들기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알겠죠? 내가 쌤이 너네 그 저기 뭐야? 아, 갑자기 기억 안 나. 전주 한옥마을 알아? 전주 한옥마을 거기 근처에서 태어났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태어났는데 그 개발되기 전에 거기 살았어요. 개발되기 전에 거기 살았는데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골목길이야. 골목길 들어가서 시골이니까 여기에 우리 집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 골목에 이렇게 골목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다 없었어요. 도로 낸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친구들이나 형, 뭐 누나, 뭐 동생 이렇게 다 친했어요. 그죠? 다 날 날이었어요. 알겠지? 진짜 다 날 날이었어요. 다 날 날이. 그래서 여기서 주도하는 대빵이 하나 있었거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형이었나? 그래서 이 형이 우르르르 막 데리고 다녀. 우르르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골목길 가가지고 도둑치고 막 그랬거든. 나도 가담했어. 왜? 안 맞으려고. 맞기 싫어서. 맞기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여기서 살아가지고 쭉 성인까지 갔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 초등학교 나이에 다 담배도 피는 애들이 많았거든. 초등학생이 보통 평범한 애들이 아닌 거야. 응? 근데 만약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이거를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좀 무리해서 나를 경기도 수원으로 데리고 온 거야. 형이랑 나랑. 그때부터 사람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무슨 책이라는 거 펴보지도 않았죠. 학교 끝나자마자 우르르르르 가가지고 딴 데 막 돈 훔치고 막 오락실 가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진짜 잘못된 놈들, 그저 나쁜 놈들 만나면 물들게 돼 있어요. 그치? 자, 그게 뭐 있어? 금묵자학이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3번이야. 아전인수 아는 사람. 여러분들 논농사는 뭐가 필요해요? 논농사, 벼농사는 뭐가 필요해? 이거 커피구나.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용수, 농업용수가 꼭 필요해.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해봐. 자, 농업용수가 꼭 필요해. 근데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는 거야. 남의 농사는 망치든 말든 이웃은 망하든 말든 내 논에만 물 낸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타적이야?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지. 3번이 정답이야. 알겠니? 알아두세요. 자, 답이라도 외우라고 여러분들. 지금 다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여기랑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뭐라? 네 글자? 아전인수. 요거 하나만 외워놓으시라고. 자, 6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랑 유사한 정서, 별표. 이런 게 외부 지문이에요. 골라볼래? 골라보세요. 뭐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그런 따뜻함, 슬픔의 감정 이런 거 골라주면 돼. 쉬울 텐데. 딱 이걸 읽었을 때 그 대상이 되게 불쌍하다고 느껴지면 이거야. 시야 몇 번? 그래, 5번.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차 한 구석에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팝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 보게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집아이의 손을 보니까 너무 어때요? 거칠고 안 좋죠? 그러면 그걸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짠하잖아. 연민이잖아. 그치? 그래서 6번에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은 이 시를 감상한 후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적절치 않은 것. 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감상했다. 육행에서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구절이 나온다. 슬픔이 평등한 얼굴을 지녔다니 무슨 뜻일까요? 자, 1번.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표현한 건 아닐까? 자, 그럼 기쁨은 슬픔에 비해 불공평 얼굴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네. 자, 2번에 별표 쳐놓으시고. 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슬픔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잖아. 자, 종호부터 봐봐. 슬픔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평하고 편했구나. 4번.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야 슬픔이야? 슬픔으로 바꿔야지.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슬픔에 공감하기 어려워지겠군. 이렇게 가야지. 기쁨이 아니고 슬픔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공감이 어렵겠군은 이 시를 통해 알 수 없기도 해요. 알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자, 8번 풀어보세요. 자, 보기 문제는 보기를 읽어봐야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8번. 자, 보기 한번 읽어봤죠? 이 보기가 무슨 내용 같아요? 이 8번 보기? 응? 문학은 뭔가 상징성이 있다는 거야. 거기만 볼게, 얘들아. 어디서 볼 거냐면 그런데라고 나와있지. 그런데 읽어볼게.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나타내면 문학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예술작품이라 볼 수 있고, 다시 말해 문학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3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문학의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해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자,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라고 부른대요. 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는 생각을 언어의 형식을 통해 이 시에서 드러내고 있다. 맞죠? 타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의 필요성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이 시가 담고 있다.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라는 추상적 감정을 할머니 동사자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자,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단정적 문장을 반복하는 형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8번에 4번에 별 붙여볼까? 이게 뭐야? 단정적 문장을 반복했다는 거야. 뭐뭐 하겠다 이거야. 자, 5번.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을 표현하기 위해 끊어줘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뭐가 틀렸을까? 직설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했니? 야, 도와줘. 응?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이렇게 서술했어? 시를 쓸 때? 그렇게 안 했잖아. 맞지? 특정 상징성을 가진 시어들을 통해서 드러냈잖아. 맞니? 그러니까 직설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는 틀린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황진이는 했었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자, 여기
맨 뒤에 김광석의 저녁에 뭐 이런 시를 나는 외부로 내는 것도 참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시를 낸 게 별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할 건데 자 얘들아 이거는 세 번째 시간에 할 거고 방금 나눠준 여러분들 시조 있죠? 이거 여러분들 추가 프린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 되면 직보 때도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일단 이 시는 여러분들 나와 안 나와? 이게 동짓달 기낭인 밤이잖아. 이건 무조건 얘들아 그냥 별표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빠르게 분석할게요. 동짓달 기낭인 밤에 한 허리를 베어서 이게 뭐라 그랬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하라 그랬죠? 자 봄바람 같은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는 한자어예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그러면서도 의태어래요. 자 넣었다가 자 어른님 오신 날밤 어른님 오신 날밤이 뭐야? 내가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누가? 이미 오신 날 구비구비 그 시간을 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보세요. 의태어의 대립 뭔 소리야? 서리서리 구비구비 둘 다 의태어이자 고유어예요. 의태어는 음성상징어죠. 그러면 저기 쓰는 서리서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이고 구비구비는 뭐야? 이렇게 펴는 거야. 알겠지? 그 소리인 거야. 자 그래서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자 특징 1별표 추상적 관념에 자 감정을 감각하고 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추상적 대상을 뭐하고 있다?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자 그래서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한다. 대비가 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했다. 대비가 뭐예요? 요거 얘들아 동짓달 기낭인 밤 이미 있는 밤 이미 없는 밤. 알았어. 이미 부재한 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어른님 오신 날 밤 이건 뭐야? 이거 오셨다고 써있네. 이미 오신 밤. 그죠? 그래서 둘이 대비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자의 그런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제 오른쪽. 자 오른쪽 여기부터 추가해 추가. 자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다냐. 이시라 하다면 가라마는 제구태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요거 있지 얘들아. 요거 묶어봐. 나올 만한 게 요거밖에 없어 사실. 일단 그릴 줄을 모르다냐라고 하는 표현은 임을 떠나보낸 자신의 태도를 뭐하고 있대? 후회하고 있는 말이래. 일단 알아두셔야 돼. 아이고 내가 화가 나서 저 사람한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야야야 그만해 헤어져. 짜증나 이랬어요. 그래놓고 왜 인상서다 나도 혼자 연기하는 건데 그죠? 했어. 그래놓고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날 좀 후회되는 거야. 근데 후회될 때 잡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 그러면 잡고 싶은데 잘 못하겠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뭐 때문인 거 같니? 뭐 때문인 거 같니? 자존심이야. 알겠어? 자존심 때문에 잡고자 하니 못 찾겠는 거야. 이런 거 못 느껴봤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여기 지금 행간걸침이라고 나와 있지. 요게 나올 거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와 이게. 행간걸침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했대. 한마디로 봐봐. 원망과 자책의 이중적 심리가 드러난대. 자 여러분들 무슨 법 써 있어요 여러분들? 중의법이다. 중의법이라는 게 뭐였죠? 몇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행간걸침 알려줄게. 자 첫 번째는 이시라 하다면 가라마는 제구태야. 이게 첫 번째야.
이 시라 하다면 가라마는 제구태야. 이게 첫 번째 의미. 이 시라 하다면 가라마는 제구태야 보내고 그리는 점. 이게 두 번째 의미야. 알겠니? 자, 그래서 옆에 이렇게 써보자. 자, 첫 번째 의미는, 자, 이 자존심 좀 지우자. 자,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쓰세요. 이 시라부터 제구태야.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무래도 다른 색깔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구티야부터 보내고 그리는 점. 자,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 첫 번째 의미는 뭘까 얘들아? 첫 번째 의미. 이 시라가 이스라야, 이스. 여기 이스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고. 이스라고 했으면 가랴마는이 뭘까? 갔을까? 이미 가셨을까? 굳이? 이거야. 그럼 이거 일단 무슨 법이야 얘들아? 내가 이스라고 했으면 굳이 가셨을까? 도치법이야, 도치법. 그럼 여기서도 도치법이 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봐. 도치.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임께서 굳이 가셨을까? 이거야.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가 보여요, 여러분들? 약간 자책이야. 내가 임한테 있으라고 했으면 임께서 굳이 갔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여가 되니? 그럼 두 번째 의미. 제구태야, 그러니까 행간 걸침이라면은 행간, 그 다음 행으로 넘겨서 그 다음 행에 연결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굳이 보내고 그리는 점. 이건 무슨 의미일까? 내가 님을 보냈어. 그래놓고 임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는 돼요. 의미가 두 개 들어간다. 그래서 행간 걸침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며 원망이나 혹은 자책의 이중적 심의가 드러나는 중의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첫 번째 의미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그 다음 행으로 넘겨가지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오케이. 일단 요 정도 보세요. 일단 요 정도 보고 내려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세 번째 보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마음이 어리누니 하난 일이 다 어리다. 자, 여기서 어리. 여기 어린 동그라미 쳐봐. 자, 우리 시대에 어리다는 거는 나이가 어린 거죠. 근데 이 시대 때의 국어를 우리가 중세국어라 하거든.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워요. 자, 이때 어리다는 거는 뭐라고 써있니? 그 밑에 써있다. 뭐라고 써있어? 어리석다라는 거야. 어리석다. 알겠지? 자, 어리석은 사람이야. 밑줄 쳐놔요. 자,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이 소리야. 그리고 만중운산에 언해님 오리만한, 이게 뭘까? 구름과 산이 빽빽한 산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야?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곳이야? 인적이 드문 곳이야?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겠냐? 설마 오겠냐? 오리만한. 자, 요거 별표예요. 요거 별표. 지난 잎 분한 바람에 행여 김가하노라. 뭔 소리일까?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그러면 혹시 누굴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굴까? 내가 사랑하는 임일까?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지? 이게 서경덕 씨거든요. 서경덕이랑 황진이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 사귈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속마음으로 갖고 있고 뭘 자꾸 표현한 거야? 뭐로? 시를 가지고 표현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난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죠 그댄가 하노라. 자 그래서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 똑같고요. 특징 단정 예시 별표 칠래. 단정 예시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여기서 예시는 뭐예요? 예시 추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약간 추측. 자, 그 다음에 자 특징이 자책하는 태도를 통해 간절함을 강조했다. 자, 어디서 자책하는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리석으니, 그죠? 요거 마음이 어리석으니. 자,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단정, 자 예시 혹은 추측을 통해서 화자 정서를 드러냈고 자책하는 태도,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자, 이걸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했다. 자, 이제 옆에 보세요, 이제. 자, 내 언제 무시나여 님을 언제 속였간디. 내가 언제 무심하여. 근데 무심이 뭐야? 무심?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마음을 알아주고 않거나 모르는 거야. 자, 내가 언제 무심해서 님을 언제 속였는데 월침삼경에 온 뜻이 전혀 없니? 자, 요거 별표 치세요. 임에 대한 원망의 심정이래. 뭔 소리까? 내가 언제 임한테 무심하게 대했는지.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나한테 임한테 잘했는데 임은 내가 무심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월침삼경에 그러니까 달뜬 새벽에 그죠? 임께서 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럼 화자는 지금 임을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임께서 와 안 와? 안 오니까 자 당연히 뭐의 심정이 보이는 거죠? 원망입니다. 내가 언제 그대에게 무심하게 대했다고 달뜬 이 새벽밤에 나를 보러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추풍 가을바람이죠. 가을바람 추풍에 지닌 잎 소리야 님들 어이하리요. 그죠? 그래서 화자의 그리움이 심화되는 소재가 추풍에 지는 잎입니다. 이거 별표 치시고. 그러면 추풍에 지는 잎 소리를 듣고 누구인 줄 아노라? 임인 줄 아노라. 그죠? 임일까 하노라 이 소리입니다. 자 마찬가지 님에 대한 그림이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 및 요거 밑줄 원망의 감정을 표현했다. 자 원망의 감정이 어디 있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소재가 뭐다? 추풍에 지는 잎. 추풍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이라는 거야. 이거랑 비슷하네. 요거랑 비슷하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거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봐보세요. 자, 이어서 갑시다. 맷버들, 그러니까 버들잎이 아니라 버들나무의 버들잎이야. 맷버들 갈기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뒤. 자, 맷버들 별표.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선물 또는 사랑의 증표 같은 거야. 사랑의 증표. 그렇죠? 굿즈 같은 거, 굿즈. 자, 그래서 이걸 꺾어서 보내겠다. 누구한테? 임해방에. 근데 임해방에 보내겠다로 해야 되는데 보내겠다 임해방에. 그러니까 앞뒤를 바꾸는 무슨 법 보이죠? 도치법. 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에 새잎이 나가든 날인가 여기 조셔. 그러면 밤비에 버들잎이 새잎이 나면 그 새잎이 난 줄 아세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날인가 여기 조셔. 자, 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여심입니다. 여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주제 님에 대한 그림이고요. 화자의 분신을 님에게 선물하여 감정을 강조했고 도치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했다. 자, 요것만 밑주시면 돼요. 화자의 분신 그리고 도치법 사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이화우 흙뿌릴제. 자, 이화우 쓰세요. 봄. 자, 이화우 흙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러면 시적 화자는 봄에 임과 뭐 했어? 이별의 상황을 겪은 거야.
백꽃이 봄의 백꽃이 마치 비처럼 막 흩날렸대. 우리 막 그 뭐냐 벚꽃 있잖아. 벚꽃 막 휘날리듯이. 그때 임하고 잘 살아 막 이런 하면서 이별을 한 거야. 그리고 추풍 낙엽에 쓰세요. 가을 취야. 가을. 그러면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아직도 누가 안 왔어? 아니, 아직도 내 옆에 누가 없어? 임이 없나 봐. 그러면 화자랑 임은 아직까지도 이별의 상황이야. 자, 근데 그때 니도 나를 생각하고 있니? 오케이? 카톡 보내는 거죠. 잘 살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당신 별표죠.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이게 뭔 소리야? 임과 나와의 거리는 무려 천리여서 임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꿈에서 만나 오락가락 한다는 거야.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그 소리입니다. 됐지?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 천리라는 거는 물리적 거리일까요? 심리적 거리일까요? 그치, 심리적 거리. 원래 여러분들 작품 하나하나 배우면 3시간 금방 다 써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프린트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프린트를 보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물론 동짓달은 자세하게 낼 거예요. 그러면 동짓달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시조를 좀 붙여가지고 비슷한 걸 좀 내겠죠. 붙여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핵심들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핵심들만. 자, 특징 읽을까? 어디서 얘들아 하강적 이미지가 보였어? 어디서 하강적 이미지? 백꽃이 봄비처럼 떨어졌다고. 또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졌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보통 상승적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애정, 희망, 생명 이런 거야. 하강적 이미지는 뭐야? 이별, 죽음,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애상감을 고조했다. 이별의 상황을 강조했다는 거야. 애상감이라는 건 슬픔이야, 슬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통해 밑줄.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 자, 계절의 변화를 통해 그리움의 시간을 강조했다. 그죠? 봄에 헤어졌는데 가을까지도 계속 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절의 변화도 보이고 하강적 이미지, 이화우, 추풍낙엽 이런 것들 말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마지막 장. 자,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 자와 청사는 나래다, 시적화자다, 니야. 녹수는 님이래딘. 녹수는 님이래딘. 님. 자,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송가. 봐봐라. 이렇게 좀 연결시켜줘라. 이렇게. 청사는 나야. 녹수는 님이야. 근데 녹수임은 흘러간대. 뭔 소리야? 저 새끼는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겠어. 시시각각 변하는 애야 마음이.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딱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인가 봐. 자, 근데 청산 나는 변할송가. 변하겠다는 거야, 변하지 않겠다는 거야?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서리적 표현으로 한 거야. 알겠지?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 님이 아무리 마음이 변해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자, 묶어봐요. 지금 그러면 무슨 법을 썼어 얘들아? 무슨 법? 대조적 표현을 했잖아. 왜 대조적 표현을 한 거야? 누구의 마음을 강조하려고? 님이야, 나야? 나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려고. 알겠니?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애어 가는 거. 그래도 녹수도 청산을 못 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나는 녹수 님에 대한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런 것처럼 이 녹수임도 나 청산을 못 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여전히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특징 이 별표죠. 대비적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표현했다. 바로 청산과 녹수입니다. 자, 그리고 청산을 관습적이지 않고 참신하게 표현했대요. 별표 쳐봐.
그럼 여기서 아까 무슨 슬픔이 기쁨에게 그거 비슷하네? 설마 연결시키진 않을 것 같지만 이거랑 자 어디서 참신한 줄 알아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고전 시간에서요 청산이라는 시어는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무슨 의미로 많이 쓰일까요? 네, 산은 산이에요. 자 선택지 줄게. 속세야 자연이야. 자연이야 자연. 알겠니? 자연. 그냥 자연이 아니고 사대부 양반이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거나 만족하는 뭐라고? 자연. 유유자적하는 곳. 알겠니? 이런 거로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 청산을 어떻게 썼죠? 화자의 뭔가 사랑에 대한 의지로 썼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이야 참신해? 참신하다고. 원래 시조에서 갖다 쓰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나? 자 그래서 참신한 게 보인다. 자 그러면 프린트 다시 봐봐. 맨 앞에 다시 펴봐. 이거 지금 방금 배운 거. 자 첫 번째 시조도 주제가 뭐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도 임에 대한 그리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부 다 뭐예요? 임에 대한 그리움.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몇 장이에요, 여러분들? 몇 장?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식. 초장, 중장, 종장이 몇 장? 3장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3장 6구 체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여러분들 초장, 중장, 종장이지 종장의 첫 음절은 몇 음절로 고정하고 있죠? 3음절로 고정하고 있어요. 다 확인해봐 빨리. 자 첫 번째부터 확인해봐. 띄어쓰기가 아니야 얘들아. 어론잎 그 다음에 보내고 진한잎 추풍해 밤비에 천리에 녹수도 보여요? 다 이게 조선시대 때 뭐의 형식이다 뭐의 형식이다? 시조의 정형 그죠? 형식이다 형식. 자 일단 요 정도 보시고 잠깐 끊었다고 우리 마지막 시하고 마칩시다.